드록바, 호날두, 반니스텔로이, 베르바토프, 베르캄프, 아자르, 토레스, 마레즈. 손흥민은 이번 해트트릭으로 이 선수들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30위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이 8명의 선수들을 손흥민이 이번 버니전에서 추월한 겁니다. 특히 이번 해트트릭은 올 시즌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최초 해트트릭이었는데요.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하고 바로 1분 뒤에 혼란이 해트트릭을 하면서 2위가 됐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맨시티 혼란에게 올 시즌 1호 해트트릭을 뺏길 뻔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두 명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으면서 메인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놨는데, 케인 없어도 손흥민의 원톱 전술로 혼란과 득점왕 경쟁 한번 해볼만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손흥민을 극찬하면서 토트넘이 번리를 5대2로 이긴 경기에서 손흥민은 별처럼 빛났다라면서 손흥민의 해트트릭이 눈부셨다고 했죠. 그 결과 토트넘은 순위표상에서 맨시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득점 역시 맨시티와 똑같은 11골입니다. 맨시티는 첫 4경기를 모두 승리했고, 토트넘도 개막전 이후에 3연승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무패 행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팀 얘기를 해보자면, 올 시즌 반등할 걸로 예상됐던 첼시가 노팅엄에게도 홈에서 0대1로 지면서 다시 11위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같은 포시 감독인데 포체티노 감독은 1승 1무 2패로 중위권에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화끈한 공격 축구로 토트넘을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BBC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부임 이후에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딴판이 됐습니다. 일단 이미 평균 득점이 2.75점이 됐고, 슈팅도 4개 이상 더 많이 시도했죠. 게다가 상대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패스가 20개 가까이 증가하면서 공격 진영에서 훨씬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손흥민은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두 득점하면서 유효슈팅이 3개인데 헤트트릭을 하면서 그야말로 백발백중의 실력을 뽐냈고요. BBC는 버니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번리 홈에서 한 골 차로 뒤지고 있던 토트넘은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하면서 부활해서 번리를 격파했고, 올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라면서 손흥민이 밀리고 있던 토트넘을 살려내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3연승을 한 적이 없는데 2021-2022 시즌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3번 연속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연승을 한 게 2022년 4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분석 전문 매체인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이 4번째 해트트릭인데 4번 다 서로 다른 경기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3번이 원정 경기에서 터진 거고, 작년 레스터전만 토트넘 홈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원정보다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게 일반적인데, 손흥민은 더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꾸준히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괜히 손흥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4번의 헤드트릭 중에 3번이 9월에 터졌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이 한 달 정도의 예열 기간을 거친 후에 9월부터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손흥민 원톱 전술을 계속 쓴다면 추가적인 헤트트릭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히샬리송에서 손흥민으로 바뀌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훨씬 좋아졌고 패스도 더 잘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손흥민이 나가자마자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해버렸고요. 물론 이미 5골을 넣은 상황이라서 실점을 해도 승부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긴 했지만, 옛날부터 손흥민 나가면 골이다라는 말은 무슨 법칙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부 리그에 잠깐 갔다가 올라온 번리는 70m 폭풍 드리블 원더골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손흥민이 헤드트릭의 희생자가 되면서 손흥민이라면 치가 떨릴 지경이 됐습니다. 번리의 콤파니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토트넘의 경기력을 극찬했습니다. 전반보다 후반에 토트넘의 공격이 더 위협적이었다.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면서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반전에는 상대하기 버거울 정도였다고 말한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거보다 한술 더 떠서 케인을 대체할 스트라이커를 영입하지 않은 게 손흥민의 존재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손흥민의 존재도 그 이유들 중에 하나다. 그는 중앙이든 측면이든 모든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가장 이상적이다라면서 엔즈볼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격수가 다름 아닌 손흥민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팬들도 손흥민이 중앙에서 훨씬 잘할 거라고 했었는데 엔즈 감독도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었네요. 히샬리송을 살려보려고 노력한 듯한데 이렇게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앞으로 히샬리송을 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손흥민이 센터에 있으면 헤트트릭 하는데 억지로 윙어로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손흥민은 경기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3골보다 중요한 게 승점 3점이라면서 언제나처럼 팀을 또 우선시했습니다. 역시 주장으로서의 품격이 드러나는 인터뷰에 정석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런 손흥민의 겸손과는 다르게 현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주목했는데요. BBC에서 진행된 분석 방송에 출연한 토트넘 출신의 저메인 제나스는 손흥민이 완벽하게 돌아왔다면서 감탄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부상 등의 이유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손흥민은 완전히 날아다녔어요. 손흥민은 버니 수비수를 끌어들이고 완전히 그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마무리를 해줘라면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기록하기 전에 보여준 수비수를 농락하는 움직임을 포착한 겁니다. 이어서 마무리까지 완벽했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알던 손흥민이 돌아왔다고 했죠. 추가골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보여준 여유로운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수들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질주를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라면서 공간에 대한 손흥민의 이해도가 다른 스트라이커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또 한 번 손흥민에게 감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공식 리뷰 방송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 역시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은 환상적이었어요. 그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죠. 수비수와 골키퍼를 쓰러뜨리고 정말 알맞게 공을 띄워 올렸습니다 라면서 정말 완벽한 골 장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케인이 떠난 공백을 손흥민이 나서서 모두 채워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케인같이 중요한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되면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더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데 손흥민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죠라면서 손흥민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했고요. 네. 마지막 쐐기골 장면에서도 감탄하면서 아주 세련된 마무리였습니다. 손흥민은 왼발로 정확하게 골키퍼의 오른쪽을 노렸어요. 언젠가는 케인의 빈자리가 아쉬울지 몰라도 지금은 매우 경기력이 좋습니다라면서 케인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다고 했죠. 계속 언급되고 있는 케인은 오늘 뮌헨에서 선발로 나와서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교체됐는데 뮌헨 글라드바흐를 상대로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나간 이후에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에 참여하면서 더 발전했는데 손흥민 3골, 로메로 2골, 메디슨 2골로 새로운 주장단 멤버들이 상위 1, 2, 3위를 모두 차지하면서 맹활약 중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A매치 휴식기로 각자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러 떠나게 되고 2주 후인 9월 16일 밤 11시에 홈에서 셰필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다행히 유럽 원정길이라서 체력 소모가 예전보다 덜하게 되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도 그냥 손흥민을 원톱으로 따라하는 게 훨 나을걸요. 네. 아직도 손흥민 해트트릭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